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여러분들 곁을 좀 떠났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저를 잊지 않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잊어버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뜻으로 제가 글자로 좀 적어 놓을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HLB를 보유한 주주 여러분들도 올해 의미 있는 성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누르시게 되면 주타지 안 교수 영상을 진행하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HLB를 보면 저희가 이제 그 2024년 1월부터에 대한 주가 상승률은 정말 화려했죠. 그죠? 자, 그 이후에 이 부분에 주가 하락이 있었고, 그리고 다시 재상승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하락 구간이 있었죠. 근데 사실 단기 매매를 하신다라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와, 이걸 정확히 먹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야,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지 않고 나는 어차피 클래스 2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 나서 판단할 거라서 이 과정은 큰 의미가 없었다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후자일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지금 현재의 84,400원에 위치한 가격은 어떤 함수를 가지고 있다. 그 함수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는 3월 20일이라는 클래스 2에 대한 최종 결과물을 받아들이는 이날에 어떠한 특정적인 가격에 대한 변동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주가도 어떤 관리를 통해서 주가를 상승시키고 결과물이 어떻든 간에 일단 주가는 띄울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올랐을 때, 주가가 상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매도를 어떻게 하느냐? 사실 매수는요, 우리가 기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매도는 뭐라고 합니까? 예술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매도 언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오늘 말씀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홈페이지 나오는 블로그를 좀 볼게요. 자, 이 블로그를 좀 들어가 보게 되면 1월 14일 날 한번 나와 있고요. 그죠? 자, 그리고 CMC 실사후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립니다. 라고 해서 새해 지나기 전에, 자, 여기, 이 추석, 그죠? 자, 이미 공지들, 설날. 좀 이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약간, 이제 매끄럽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 공지해드렸듯이 CMC 실사 마지막 관문인 캄렐리주맙 제조 현장 실사는 1월 초에 종료되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지적사항이 있었던 이 항서제약의 이런 지적사항들은 모두 보완됐고,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1월 24일에 FDA 최종적으로 보고했다는 내용. 자, 결국 뭐냐면, FDA는 항서제약으로부터 모든 내용을 수신했고, 결국은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이거 하나만 보면은, 이 내용만 보면은, 이게 과연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뭡니까? 맞아요. 일단 최종 보고는 이미 다 끝났다. 그러면 이 결과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누구에게 공을 넘겨야 된다? FDA에 공을 넘겨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항상 안 좋은 결과물을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오르지 못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제약바이오, 즉 최근에는 제약바이오라는 것보다는 제약과 바이오는 구분되고 있죠, 시장이. 바이오는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기대감. 자, 기대감은 왜 기대감을 가지고 있냐면, 최근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임상 3상을 통과했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종목이 막 주가가 막 오를 때가 있어요. 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이 HLB와 상승을 동일시하게 똑같은 시점에 올랐고, 동일한 이때 3월 22일 날 최고가를 찍고 요 부분에서 저점에서 다시 리바운딩을 줬을 때 이 결과물만 달려졌던 기업이 있거든요. 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2024년 1월 달에 주가가 상승 나오고 저점을 찍고 반등. 자, 그리고 나서 이런 그림이 됐을 때 한번 우리가 이제 시총에 대한 규모는 지금은 달라졌지만 자,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던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2024년 1월 달에 주가의 상승을 보이고 이 부분이죠. 3월 26일 날 동일한 고점을 찍고 주가의 조정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주가의 상승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알테오젠과 HLB는 동일 선상에서 똑같은 시가총액을 유지했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방향성이 달라졌지만 이 부분의 중간 훼손이 일어났던 그 이유는 뭘까요? 그쵸? 자, 봐요. 여기서 머크사의 어떤 맞아요. 임상 데이터가 좋게 나옴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어요. 왜 좋은 게 나왔는데 주가가 빠질까?
그거 바로 우리가 항상 기대로. 자, 쉽게 말할게요. 어떤 기업이 실적이 좋아. 실적이 좋은데 90점 맞았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향후에 92점을 맞게 되면 잘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의 기대치는 90점짜리는 그 다음에는 뭘 맞아야 된다? 95점 맞아야 되는 걸 기대한다. 설령 90점짜리 맞던 애가 89점을 맞게 되면 선생님이 꾸짖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시작이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안 좋은 결과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자, HLB 같은 경우도요. 여기까지 상승 나왔죠? 그죠? 여기까지는 그냥 빠진 거예요. 여기선 결과물이 안 좋게 나오면서 빠진 거고요. 자, 그러면 잘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유한양행도 같이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바이오 기업을 다루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역시나 봐요. 유한양행 여기서 오르죠. 좋은 소식 나왔다. FDA 임상 3상 통과됐다. 근데 중간중간 악재가 나온다 이거야. 라이센스 반환됐다. 경쟁사에서 기술 이전 반환했다. 근데 주가가 오른다 이거. 이거 우리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렇지. 시장의 환경이 조성됐을 때는 악재도 호재가 될 수 있고 호재도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다시 본론적으로 들어갑시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유한양행이 가진 모멘텀이 시장에 존재할까? 단기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치고 나가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 HLB라는 기업의 특성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HLB 그리고 유한양행 그리고 뭐죠? 앞서서 알테오젠. 자, 동일한 건 뭐냐면 자, 바이오 기업의 동일성이다. 그러나 다른 점은 뭐냐면 하나는 재료가 이미 노출됐었다. 그리고 새로운 획기적인 재료가 나오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이 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누구나 기대할 수 있는 일본, 유럽 뭐 이런 부분들 그죠? 자, 허가 나왔다. 누구나가 기대하고 있는 요소는 주가의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 없다 이거야. 자, 반영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알테오젠은 어떨까? 똑같은 거라고. 시장에서 이미 기다렸던 사실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주가는 훼손될 수 있는 거야. 자, 반대로 얘기해 볼게. 자, HLB는 왜 주가의 상승을 요구하는 것일까? 특정적인 상황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일까? 그러지 아니하다. 근데 주가는 오른다. 왜 그럴까? 코스닥 시장의 이 주역이라는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업종을 먼저 봐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도와드리는 제가 이제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공공의 주식을 공부 도와드리는 채널 하나 만들었고요. 자, 업종 지수를 한번 봅시다. 이 코스닥 지수가 요 부분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에 뭐가 있었을까? 자, 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렇지, 반도체. 근데 지금 반도체는 좋아요? 안 좋죠. 자, 두 번째 뭐가 있을까? 바이오. 그렇지. 자, 세 번째 뭐가 있을까? 2차 전지가 있다 이거. 그러면 우리 한번 그냥 단편적인 모습만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코스닥 지수를 여기까지 끌어올림에 의해서 반도체는 한 역할을 했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자, 대표적으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으로 봅시다. 자, 이오테크닉스의 주가. 자, 올라왔지만 훼손을 일으킨다. 그죠? 자, 바이오를 봅시다. HLB, 그 다음 알테오젠. 자, 그러면 얘네들은 뭐지? 시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럼 2차 전지를 봅시다. 시총 큰 걸 보는 거예요, 뭐든. 자, 어떻습니까? 아하,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던 주역이 아니었었구나라는 거죠. 자, 우리는 항상 시장은 한정적인 자금을 가지고 움직인다. 그 한정적인 자금이 바이오를 원하는 시기에 도달해 있다는 거죠. 자, 항상 봅시다. 이 부분에서도 자, 결과물이 나왔어요. 모두가 치고 나가면서 여기까지 갈 거라고 하지. 근데 중요한 건 뭘까? 기대감이야. 기대감을 가질 때 실제로 자, 수급적인 동향을 보더라도 자, 어때요? 외국인들은 그들이 맞아요. 바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과물을 가지면 쫓아오는 거 잡아. 여기서 개인들은 여기서 붙는다. 그지? 근데 외국인들은 어때?
매수를 하다가 결과물이 나오면 1차적인 매도라는 거야. 자, 이걸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이들은 결과물이 나오고 쫓아가는 거래를 해. 근데 어떤 이들은 자, 기대감을 이렇게 남들이 보지 않는 어느 순간에서 매집을 하지. 그리고 결과물 나올 때는 비중을 들어놓는 거야. 자, 이게 우리는 항상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알고는 있지만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덜어놓지 못하고 그대로 가져가는 거지.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시장은 3월 20일 이전까지는 분명 클래스 2에 대한 카밀리주맙과 리보세나님의 병용요법에 대한 FA의 관문, 이 결과물을 도출을 시킬 거라고.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그렇지.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자, 84,400원이라는 가격은 우리는 전환사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가격의 조정을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대에 와 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뭐 여기서 이제 뭐 전환가액 조정도 몇 번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3월 며칠로 돌아가야 된다? 3월 그치. 자, 여기 돌아가 봅시다. 그냥 같이 한번 공부하는 차원이에요. 자, 나와요. 자, 이 부분입니다. 3월 4일에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라는 걸 좀 들어가 보게 되면 60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어요. 사채율도 1%밖에 주지 않는다. 79,670원짜리를 발행한다. 자, 그러면 3월 8일에 1년 기준이라고 한다면 만기일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3월 8일 날부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이들은 이 구간대에서 힘 있는 그들은 주식을 어떻게 할까? 비중 조절을 하고 넓히고 비중 조절을 하면서 나머지 3월 8일 날 뭐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활동까지 끝까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야. 근데 우리는 변수가 존재한다 이거지. 주식은 분명 주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뭘까? 맞아요. 3월 8일과 3월 20일 클래스2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기 이때까지 변동성을 일으키면서 주가 관리를 할 텐데 중요한 건 뭘까? 실패. 자, 만일에 통과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들은 손실이 될까? 아니지. 앞서서 말씀드렸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전환사채라는 것은 CB라고 합니다. 컨버터블 본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죠. 결국 뭐냐면 주가가 빠져도 이들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본전은 챙기고 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게 무엇이냐? 79,000원과 55,000원까지 빠질 수 있는 권리라는 겁니다. 자, 일단 뭐 어려운 이야기 그리고 이 시장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최근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이제나람, SPG. 자, 어떤 공통점이 하나 있을까? 뭘까? 오케이. 자, 우리가 볼 때 바이오가 좋네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틀린 거라. 왜? 유독 HLB 그리고 몇 개의 종목들, 알테오제 몇 개의 종목들만 좋은 것뿐이고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딱 하나라고. 뭘까? 아하. 시장은 자, 다시 한번 더. 시장은 뭘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지. 자, 봅시다. MK전자, 피델릭스, GRT, 플리토, 라운테크 모두가 공통점이 뭘까? 아, 이거구나. 딥페이크. 자, 결국은 뭐냐면 시장은 AI와 로봇. 그죠? 이 부분에서 시장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HLB 최저점에서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을 해드렸죠. 자, 여기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뭐죠? 맞아요. 어떤 이벤트가 등장하는 어느 구간에서는 하루 차이 시차를 존재하겠지만 이 11월 15일 날부터 주가는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 쉬어가는 과정에서는 뭐라고 했죠? 맞아요. 로봇 쪽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잠깐 볼게요.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2달 전에 제가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이에요. 자, 새벽 긴급 FTA 실사는 놀라웠다. 그러나 더 놀라운 요제, 그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영상을 62,200원에 2달 전에 영상을 제작했었어요. 잠깐 한번 보도록 하시죠. 좀 늦은 시각에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요. 오전 새벽입니다. 새벽 1시 2분에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HLB 지금 어느 방향성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가?
시장 분위기 정말 안 좋은데 추가적으로 완벽하게 이제 막 하방의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오늘 좀 의미 있는 이야기 세 가지 중대한 이야기 좀 해드릴 텐데 자, 이때 뭐 중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린다라고 하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요 부분이었어요. 요 부분. 자, 한번 볼게요. 창업자예요. 창업자. 결국은 바이오 쪽에 힘을 실어주는 이벤트를 분명히 등장시킬 건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 환율에 대한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자, 일단은 우리는 지금 손절매하는 단계 아니에요. 자, 1,400원대에 지금 환율이 유치돼 있죠. 바이오 종목은 뭐에 민감하죠? 금리에 민감하죠. 물론 지금 제로 파월이 금리 인하 사건을 발표하긴 했지만 트럼프 당선되기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할 수도 있어라는 기조를 분명히 시장에 내보냈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시장은 어때요? 안전자산인 어디로 간다?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간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랄 것 같이 급락 나오죠. 최근 바이오텍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FDA 임상에 통과됐던 이 유한양의 주가 부러짐도 있고요. 뭐 그냥 추풍낙엽이에요, 추풍낙엽. 그죠? 물론 뭐 금투세 이슈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지금 중요한 건 이 금리라는 부분이 이 HLB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는 여러분들 이제 체감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을 먼저 보고 산업의 사이클을 보고 업종의 분을 보고 종목을 픽을 하는 게 자, 이때 뭐 거시적인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이때 이야기했던 걸 좀 더 볼게요. 이때 바이오 창업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비무실상은 이미 끝났다. 그러나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는 어떠한 구간대에서 모두 손절매를 하려고 한다. 왜? 넘어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그지? 자, 매도는 명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죠? 자, 볼게요. 비모라고 쳐도 될까? 비모 실사. 자, 비모 실사. 여기 보시게 되면 비모 실사 일정에 대한 부분 이미 기사화돼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급락 나오면 어떻게 되죠? 안 보게 되죠. 뭐 이미 나왔던 기사예요. 미국 FDA 현장 실사 일정 통보받은 HLB 절차 순행 중이다. 자, 날짜도 정확히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 보게 되면 10월 달에 나왔던 기사죠. 11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럼 중순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언제 쓸까? 보통 우리가 이 여기까지 좋아요. 마지노선을 잡았을 때도 한 이 정도를 보지 않나요? 그럼 거의 하나, 둘, 많이 잡아봐야 지금 며칠이에요. 한 2, 3개월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초읽기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된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 항상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이벤트를 잊어버린다. 그쵸? 이벤트를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역시나 한 달 전에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필수 시청. 그죠? 자, 이때 제가 했던 게 뉴로메카부터 시작해서 로봇 업종을 좀 이야기했었거든요. 간단히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영상을 보기 전에 좀 미리부터 보여드릴게요. 시장을 읽어라. 그러면 HLB를 항상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 이거지. 자, 뉴로메카 그리고 한번 볼게요. 그냥 같이 SPG, 뭐 클로버. 자, 같이 봅시다. 자, 주가 여기 보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잡읍시다. 지금 이게 지난 거 얘기하는 거 누가 못해요라고 하겠지만 12월 24일 날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같이 볼게요.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요. 뉴로메카,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이렇게 해서 지능형 협동 로봇에 대한 부분 관련주들을 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갖고 후속주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AI 시장의 도래로 최근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런 종목들 소개시켜드렸죠, 그죠? 자, 많이 올랐고 그 이후에는 어떤 종목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어요. 이 로봇 관련주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뉴로메카, 네, 이런 이제 협동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이고, 그래서 장중에 제가 이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분명 여러분들께 매수의 기회로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정말 많이 오르고 있죠. 자, 일단 여러분들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자, 이때 제가 사실 뭐 이 금양이라는 종목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한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이 관련주들 우리가 금양을 매도하시고 이렇게 편입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는 뜻으로 영상을 시작했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가의 향방은 완벽하게 달라졌죠.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던 대로 종목에 투자하거나 차트를 보는 사람은 1차원적이다. 꼬맹이들이 나는 거예요. 근데, 자, 시장을 먼저 봐요. 그리고 산업의 사이클을 보고, 업종의 분위기를 보고 종목을 찾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오늘 만일에, 그, 고기를 낚는 어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부인데, 날씨가 좋은지 안 좋은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잘못하다가 고기 많이 낳고 돌아오다가 배가 뒤집어지면 결국 뭐가 된다? 그죠? 이런 현상은 발생시키면 안 된다. 자, 산업의 사이클은 뭘까? 그죠? 산업은 어떻게 나올까? 2차 전지 산업, 반도체 산업, 뭐 크게 나누면 내수 산업, 수출 산업 이렇게 되겠지. 업종은 어떻게 될까? 또 나뉜다고. 반도체도 메모리, 비메모리, 낸드 프레시, 파운드리, 팹리스, AI 반도체. 그지? 자, 이게 뭐냐면 항상 명암을 가지고 움직일 때는 힘은 동일한 자,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어. 1,000만 원을 어느 쪽에서 투자를 하느냐지.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다시 한 번 더. 자, 내가 10,000만 원이 있어. 시장을 보러 갔어. 그래? 그러면 가서 내가 갈치를 살 건지 아니면 조금 싸지만 효율적으로 먹을 수 있는 고등어를 살 건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가족은 6명인데 갈치를 사버린다? 맛있는 반찬을 양껏 먹을 수 있을까? 불가하다는 거야. 자, 이게 바로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탑다운 방식의 투자라는 거지. 자, 그러면 채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왜? 이 금전 요구하는 거는 단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 전화번호를 도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아요. 자, 보여드릴 텐데, 자, 제가 이제 주식타자 안교수 주식하면 원이 없겠다라고 하는 채널 3기를 제가 이제 오픈을 했고요. 금요일 제가 다시 한번 더 이거 업그레이드를 해드렸죠. 그죠? 자, 라스베가스에서 열린다부터 시작해서 이게 1월 5일자예요. 1월 5일자. 로봇 액추에이터 기업. 자, SPG, 하이젤 RM, 뭐 이제 로보티즈, 해성 로보틱스, SBB 테크부터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이 하이젠 알렘이라는 종목을 제가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라이브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움직이기 전인데 정말 화려하게 주가가 3배까지 올랐죠. 자, 여러분들 HLB를 이제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도움될 수 있는 채널을 제가 제시해 드리는 거고요. 보시게 되면 꾸준히 1월 2일부터 새해를 주도할 수 있는 테마다. 그죠? 전부 다 이렇게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대주 등급. 결국은 1월 2일 날 나왔지만 우리는 언제 이걸 픽을 할 수 있었어요? 그죠? 오르기 전에. 모든 종목을 우리는 시장과 산업과 업종을 보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픽을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이 채널 링크 주소 하나 남겨둘 텐데, 제가 지금 영상 올라가는 하단 이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 주소를 하나 남겨놓을게요. 예, 링크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그 링크 주소 타서 들어오시고 제가 링크 주소 타서 들어오시면 제가 승인을 도와드릴게요. 다만 실명 반드시 실명을 적어서 링크 주소 대기 놓으시기 바랍니다. 라이브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날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시장의 돈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여러분들과 라이브를 진행할 거니까 반드시 한번 참가해 보시고요. 무료입니다. 무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저를 사칭하는 거는 절대 여러분들 동의하시면 안 돼요. 저를 사칭하는 건 일단 다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시장의 분위기 썩 좋지 않아요. 그죠? 이 과정에서도 우리는 보면 하이닉스 주가 이거 어떻게 해요? 모든 거는 뭐죠? 주가가 오르기 전에 우리는 픽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중요한 건 뭐예요? 맞아요. 요 부분. 우리는 항상 오를 때 쫓아가니까 문제라는 거지. 자, 한번 볼게요. 영원할 것 같았던 두산. 두산 언제 말씀드렸죠? 2번부터 말씀드렸죠? 근데 전력기기 쪽이 빠지네. 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시장은 항상 리밸런싱. 같은 뭐죠? 동종 업계에 있는 이 종목들, 업종들을 힘을 빼고 다른 쪽을 증가시키고 이 과정이 된다. 이걸 빠른 속도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HLB를 보유한 여러분들도 뭘 할 수 있다? 맞아요. 설령 향후에 안 좋은 결과물을 받아냈다고 하더라도 세력들처럼 나는 뭐 로봇 관련주로 먹었어. 나는 전력기기 쪽으로 먹었어. 그 자금을 가지고 모아갈 거야. 그리고 덜어놓는 거야. 그 다음 어떤 사이클이 나왔을 때 찾아 먹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다시 한번 더 보여드렸던 요 부분 있죠? 제가 링크 주소 남겨놓을 거니까 반드시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는 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링크 주소 타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짜 안교수였습니다. HLB를 보신 주주 여러분들 제가 어떠한 도움이든 분명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는 향후에 제가 이제 교육을 좀 진행할 때는 교육 사업을 좀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같이 참여하실 수 있으면 그때는 좀 소정의 어떤 교육 비용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픈하는 방이니까 반드시 들어오시고 업자는 사양입니다. 저를 사칭하는 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짜 안겨주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썸네일에 나온 것처럼 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가는 평가액을 얻길 바랍니다. 타짜 안교수였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궁금한 점 항상 라이브를 통해서 같이 소통해 보도록 하시죠. 타짜 안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